안녕하십니까. 박희락 교수입니다.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와 이제 본연의 모습을 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며칠 전 있었던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좀 꾸짖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지난 그 10월 2일 날 이제 북극성 3호를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계획한 그런 그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고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기로는 비행 고도가 910km가 되고요. 사거리는 한 450km. 그래서 그것을 최대 사거리 발사했다고 하면은 한 2000km 가까이 사격할 수 있는 것으로 신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 봐서 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고 아마 3000k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성 시리즈는 2016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해서 8월 24일 날 한 500km 정도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산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2000km 사거리를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SLBM으로서는 이제 최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2017년에는 그 북한 지상용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북극성 2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지상에서 시험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전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쓰는 미사일을 지상에서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 장점은 뭐냐면 그건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액체를 넣어서 다니면 덜컹덜컹해서 관이나 기계에 전부 손상이 가기 때문에 넣어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발사 장소에 가서 모든 것을 고정시킨 다음에 연료를 주입하거든요. 근데 고체 연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그 장착을 해서 다닐 수가 있고 따라서 바로 발사 진지에 가서 5분 이내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킬친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북한이 준비하고 액체 연료 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타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북극성 이후부터는 우리 선제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다시 이제 해상으로 북극성 3형을 개발한 거지요. 이 SLBM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잠수함에 실려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잠수함 자체가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2010년에 천안함이 이제 폭침당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북한의 잠수정이 폭침을 시켰거든요. 그 잠수정이 작지만 천안함과 같은 큰 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왕자는 주로 잠수함이라고 말합니다. 잠수함이 가장 강자니까요. 그래서 잠수함을 달고 표적 가까이 가서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사거리가 잠수함의 항행 거리하고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합쳐지는 거죠. 북한은 지난 7월 23일에 3000톤급 대체적으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3기를 발사할 수 있는 3개의 발사관을 탑재하는 것으로 그때 평가됐습니다. 그것을 건조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어서 한국,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북한이 무리를 해서 되돌아오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미 본토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은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신형 잠수함은 소리를 많이 줄였을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잠수함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북한은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20개 내지 60개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0개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수소폭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소폭탄을 한국에서는 한 50kT 정도의 능력으로 평가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250kT 정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50kT이 되면 서울 같은 도시의 대부분을 한 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제 강력한 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수소폭탄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억제라고 그러는데 미국도 자신들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신은 초토화 당하겠다. 미국의 막강한 핵무기에 의해서. 그렇지만 미국의 한두 개 도시는 어떻게든 초토화하겠다 하면 미국으로서는 함부로 북한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 정부입니다. 진짜 5월부터 얼마 전까지 북한은 11차례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면 안 했습니다. 다 단거리로 했고 7월 달에는 김정은이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은 그걸 도발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어 목적으로 하면은 아무런 악의 없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공개적인 협박을 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남한을 지향하는 그러한 의도로 보이는
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도발이 아니다. 좀 말이 안 돼. SLBM 발사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정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뭐 국회에 나가서 답변하면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 사항만 강조하는데 바빴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정부는 또 어떤 비밀 병기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태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걱정하는 거죠. 현 정부 인사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체제 유지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절대로 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북한은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90년대 초 80년대 후반에 공산국가들이 막 붕괴하면서 북한도 붕괴될 것이 두려워서 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60년대에 이미 소련으로부터 IRT-2000이라는 그 실험용 이 원자로를 수입을 했고요. 80년대 이미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이 발전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 숨겨오다가 90년대 초에 이제 들킨 거죠.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은 핵 보유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 방어용으로만 보는 거죠. 사실 북한이 방어용으로만 만약 핵무기 개발한다면 수소폭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ICBM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는 국가가 계속 저렇게 협상을 끌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그 존 볼튼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와서 첫 번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야 말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든 정보를 접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인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고 또 우리는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암에 걸렸다. 또 중병에 걸렸다. 일도 그만두고 병원에 들어가서 쉬고 뭐 온갖 돈과 노력을 다 들여서라도 어쨌든 낫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생사가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가의 안보도 바로 개인의 생사와 같습니다. 이 국가의 안보가 위험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태연을 합니다. 도박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거에 이제 뭐 어느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간을 완전 뒤돌리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을 1960년대로 되돌리자. 그러면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런 능력을 가져서 1960년대로 시간을 되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는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제 상정을 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개천절날 그렇게 행진을 하는 여러 사람들 또는 또 그 사람 속에서 울면서 절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잘못됐다고 그렇게만 나왔겠습니까? 안보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안보가 없어지면 우리 개인의 생명과 같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정부죠, 현 정부는. 북한이 그냥 무조건 핵무기를 없앤다 하고 태연합니다. 그다음 북한이 막 그냥 조롱을 하고 그다음에 뭐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강한 모든 것을 잘해주고자 이렇게 합니다. 북한의 서리만을 의존해서 저런 평화파리를 하고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삼축체계라고 그래서 선제타격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이 김정은을 비롯한 이 북한의 수뇌부는 꼭 만약 핵공격할 경우에 꼭 응징해서 사살하겠다는 대규모 응징보복까지 이 세 가지를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구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또는 핵 능력이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면제해주고자 합니다. 이런 정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상으로 진짜 기가 막힌 안보 방법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정부와 같은 안보 정책을 택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정부가 아닐 수 없고 이제는 국민이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린 이러이러한 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정부는 태연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큰일 났다 걱정을 하고 저와 같은 이 예비역 또는 학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나마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한 어떤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포도 같은 존재를 지향하는데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 정부는 참 이상하다. 진짜 이상한 정부다라고 말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SLB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